안녕하세요. 비욘디 가족 여러분. 토요일 3시 정형외과 전문 이대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평생 할 수 있는 운동, 서핑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정형외과 의사로서 환자분들한테 이런저런 운동을 많이 권해드리기 위해서 저는 그러니까 의사라는 게 소극적으로 뭘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안을 제시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안을 찾기 위해서 저도 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스포츠를 접하다 봤는데 서핑이라는 스포츠 저도 한 번 정도 해본 적이 있긴 한데 서핑이라는 스포츠를 조금 접하면 접할수록 이게 상당히 매력적이고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스포츠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핑 전 국가대표시고요. 아주 서핑계에서는 전설적인 존재이신 김진아님을 모시고 그 서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는 진아님이 제가 한번 사전 미팅을 했었는데 진아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서핑의 장점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부분이 평생 가능한 운동이다 서핑이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진아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되게 느낀 게 많았고 여러분들한테 서핑을 꼭 소개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아님과 함께 이거 서핑의 세계에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여느 때처럼 진아님께서 주로 말씀하시고 저는 서핑에 거의 초보자고 문외한이어서 여러분들과 비슷한 입장에서 진아님께 여러 가지 질문 드려보면서 여러 가지 운동이나 서핑에 대해서 서핑의 장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진아님 잘 부탁드려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음부터 이제 진아님이 진행을 해주면 제가 진아님한테 이제 계속 물어볼 거예요. 네. 그래,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진아님 사진이 너무 멋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인가요, 진아님? 여기는 필리핀 샤르가오라는 서핑 네. 스팟이에요. 와, 저렇게 물보라가. 그럼 저 사진을 찍으신 분은 서핑을 하시면서 찍으신 거 아니면 배에서 찍으신 건가요? 저렇게. 저거는 이렇게. 이제 배에서 찍었던 걸로 기억해요. 수중 촬영으로. 수중 촬영으로. 네네. 와. 광고 촬영인 건가요, 이게? 네, 그 촬영용으로 가긴 했었어요. 네. 그런 네, 거예요. 네. 정말 너무 환상적이네요. 그럼 이렇게 서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서핑한 지 11년 됐고요. 와. 네. 좀 비교적 어릴 때 시작해가지고. 그럼 어떤 광고셨나요? 이거는 이제 네. 그 스포츠 브랜드, 스포츠 이제 브랜드. 수영복 이런. 혹시 진아님이 진아님을 후원해 주시는 소속자? 네, 맞아요. 제가 국내 브랜드고 스포츠 전문 브랜드라고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아요. 브랜드 이름을 얘기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프로 선수시니까 제가 선수분을 모셨으니까 프로 선수를 후원하시는 분들 당연히 말씀해 어떤 브랜드죠? 저는 이제 배럴이라고 예, 스포츠 브랜드인데 특히 이제 수상 스포츠 쪽으로 많이 제품도 만들고 이제 선수들 후원도 많이 하시고 네. 하는 브랜드로 제가 실제로 소속 선수로도 활동한 지 좀 오래되긴 했지만 네. 마케팅 팀에서 일을 하기도 했었고 그러고 그러셨구나. 그냥 그 전에는 선수로 먼저 시작을 하긴 했지만 그게 좀 연이 돼가지고 예. 이렇게 또 저런 사진을 찍어주는 곳이라면 그렇게 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는 서핑 국가대표 상비군이셨다고 그러는데 서핑 국가대표가 있는 종목이었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네, 맞아요. 사실 이제 보드 종목이 두 개가 있는데 예. 숏보드랑 롱보드가 있어요. 예. 근데 숏보드는 국가대표로 활동을 한 지가 꽤 있었는데 롱보드는 이제 2021년에 처음 발탁을 했고요. 예. 도쿄올림픽에도 이제 정식 종목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스포츠입니다. 서핑. 그렇구나. 그러니까 롱보드, 숏보드가 길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보드의 길이가 긴 거는 롱보드, 짧은 거는 숏보드. 그러니까 진아님 주로 긴 보드, 그러니까 롱보드 쪽에서 국가대표를 지내셨다. 네, 이렇게 맞아요.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러니까 진아님 그렇게 지금 서핑은 저런 멋있는 포인트도 있지만 날이 추우면은 날이 춥거나 여러 가지 환경에 받쳐주지 않으면은 서핑하기가 어려운 환경일 수도 있잖아요. 좀 서핑 하려면 바다까지 가야 되고. 근데 제가 얼핏 듣기에 진아님은 꼭 그렇지 않은 곳에서 서핑을 하시기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 바다에서 저도 서핑을 시작하긴 했는데 그 최근에 이제 한 네. 3년 전에 웨이브파크라는 그런 네. 인공 서핑장이 생겼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거기에 또 제가 들어가서 코치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인공 서핑장이 있다고요? 인공 서핑장이? 네네. 그러니까 워터파크 같은 곳인가요? 워터파크 같은 곳인데 이제 네. 야외에 있는 서핑하기 좋은 파도를 만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바다에 꼭 안 가도 좀 쉽게 경기도에 위치해 있으니까 아, 예.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다음에 쉽게 또 서핑도 배울 수 있고. 아, 그러면은 제가 얼핏 옛날에 제가 저기 어흥님이 물어보셨네. 롱보드와 슈퍼보드 타는 방법이 다른가요? 뭐 파도를 타는 거는 동일한데 예. 롱보드는 이제 길고 조금 파도에서 약간 춤을 추는 느낌이라 해야 될까? 보드 위에서 이제 예.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런 예. 기술들이 있고 숏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파워풀하게 퍼포먼스를 많이 보여주는 턴 기술이라던가 이런 거를 위주로 하는 그 기술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아, 제가 얼핏 이해를 하면 이게 숏보드는 짧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서퍼와 보드 사이의 움직임이라기보다는 파도를 얼마나 역동적으로 타는 쪽에 좀 더 집중이 돼 있다면은 롱보드는 조금 더 큰 보드이면서 서퍼가 보드 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것 자체도 어떤 스포츠로서 심사의 대상이 된다. 그쵸, 그렇게, 그쵸, 맞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좀 종목에 좀 상당히 큰 차이가 있겠네요. 맞아요. 완전 다른 종목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완전 다른 종목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아님 유튜브도 운영하신다고. 네, 맞습니다. 저도 유튜브 운영하고 있어요. 진아서프라는 채널. 이따 좀 여기 PD님 링크도 좀 걸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 유튜브 진아서프 채널 보고 제가 진아님한테 반했습니다. 그 반한다는 게 뭐 미모에도 충분히 반하는 거지만 서핑에 관한 되게 A부터 Z까지 정말 진정성 있게 서핑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이분이 서핑에 대해서 얼마나 큰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되게 그 유튜브 채널 보면서 그런 거 느끼는 게 별로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느낌을 들어서 되게 만나 뵙고 싶었었는데 꿈을 이뤘습니다. 제가 덕후로서 꿈을 이뤘습니다. 여기 그 서핑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그 친구 따라 양양을 가시면서 배우시게 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제가 그러니까 대학생 시절 때 예, 예. 저는 원래 사실 뭐 체육과나 이런 쪽이 전혀 아니고 예. 저는 원래 디자인을 전공하던 학생이었는데 어떤 디자인이셨는데? 저는 그래픽 디자인이요. 시각 디자인? 시각 디자인, 네, 그래픽 네. 디자인, 뭐 포토샵, 뭐 일러스트 뭐 쓰면서 뭐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쓰죠. 예, 그런데요. 어쨌든 그 시절 때 예, 예. 이제 여름 방학이 돼서 이제 친구들 같은 과 동기들이랑 양양 가자. 예, 예. 양양에 뭐 서핑하는 데 있대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래 그러고 그냥 따라갔다가 예, 예. 완전 푹 빠진 거죠. 어떤 점이 그렇게 좋던가요? 되게 뭐라 해야지? 제가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막 한 11년 전에는 네. 바다에 아무도 없었고 네. 딱 저랑 친구 4명이서 바다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막 파도가 좋거나 크지도 않았는데 네. 그 작은 파도에서 뭐 파도 기다리는 것도 좋았고 파도 하나 딱 탔는데 막 전에는 못 느껴본 그런 느낌을 그럼 느낀 처음 거죠. 갔을 때도 일어서셨나요, 지난해? 일어났죠, 네, 훌륭하십니다. 재능이 있으시네요. 처음 가서 딱 근데 일어나셨구나.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예. 막 물을 가르고 가는 느낌도 너무 좋았고, 예. 근데 되게 낭만이 있었어요. 네. 그런 그 바닷가에서 음. 딱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낭만적이었어가지고 여름방학 때. 예, 예. 그래서 더 빠졌죠. 이게 지금 그 당시 사진인가요? 그 당시는 아닌데 같은 예. 장소이긴 합니다. 같은 양양. 장소. 네. 그러시구나. 저기 롱보드가 되게 커 보이는데요. 저 무거운데 저거 들고 웃으실 수 있으세요? 저거 많이 무겁지 않나요? 억지로 웃으신 거 아니세요? 저거? 처음에는 예. 되게 무거워요. 막, 이것도 예, 무겁고 어떻게 예. 하는 것도 힘들고 한데 예, 예.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이런 미소 나옵니다. 제가 그 좀 저질 질문을 드리면 롱보드랑 숏보드랑 무게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대강? 롱보드는 이제 길이가 한 3m 정도 돼요. 와우. 이제 9피트 이상을 예, 보고 롱보드라고 하고요. 예, 예. 무게는 이제 그 처음에 초보자들이 배우는 보드는 사실 소프트 보드라고 해서 예, 더 예. 무거워요. 한
3kg, 4kg 될 것 같은데 예, 예.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거 이거는 하드보드 이제 에폭시 예. 레진으로 만들어진 보드인데 그거는 한 10kg 정도? 오히려 초보자가 배우는 게 더 무겁다고요? 그쵸, 네. 와, 그러니까 무거워야지 오히려 중심을 잡기가 좋아서 그런 건가요? 일단 두께도 엄청 두껍고 예, 예. 들어가는 그 재질이 조금 달라서 예, 예. 초보자들이 배우는 보드는 더 두툼하고 좀 크고 해요. 중심 잡기 쉽게. 네. 그 저기 보면 진화 해수욕장 랭커님 보면 진화 해수욕장 가니까 절반 가량이 서핑 배우는 아, 사람이더라고요. 맞아요. 울산 진화해수욕장 아. 저도 가봤는데 거기서 파도도 좋고 서핑하는 인구도 많이 생겼어요. 좋은 포인트가 많나요? 네, 좋은 포인트예요. 그럼 국내에서는 뭐 지금 날씨 고려해서 어디쯤 가면 좋을까요? 이 지금 9월이죠. 예, 예. 9월이 사실 딱 그 동해안 동해안. 그 제가 서핑을 시작한 양양이 예. 서핑하기 정말 좋아요. 왜냐면은 예. 사실 우리나라 여름은 네. 날씨 너무 좋고 한데 예. 파도가 대부분 없어요. 동해안 쪽은. 아, 그래요? 네, 이 그 스웰 에너지가 잘 안 와서 음. 태풍이 오지 않는 이상. 아. 그리고 겨울에 파도가 많이 치는데 예. 겨울은 또 너무 추워요. 예. 그래서 가을이 딱 좋은 게 파도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바다 수온은 그렇게 예. 차갑지 않고. 아, 오히려 계절적인 요인으로 우리나라는 뭐 사계절 중에 가을 쪽이 조금 더 파도가 조금 더 많다. 동해안 기준으로 봤을 동해안 때는 기준으로. 네, 여름에는 오히려 뭐 제주도나 부산 이런 쪽 남쪽이 좋고요. 아, 이거 기상 전문가까지 돼야 되는군요. 맞아요. 아, 서퍼의 세계는 좀 깊고도 넓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서핑을 배우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뭐 서핑을 친구 따라 양양 가고 나서 뭐 처음에도 잘 하셨겠지만 이게 프로가 되시는 건 좀 다른 문제잖아요. 그쵸, 그쵸. 어떻게 그런 쪽으로 가시게 되신 것 같으세요? 뭐 저는 그냥 진짜 그냥 재밌어가지고 예, 예. 놀러 가는 것처럼 예. 매 주말마다 예, 막 예. 수업 끝나면 바로 양양 가서 놀고. 예. 그러니까 그냥 보통 대학생들 뭐 친구들이랑 술 먹고 놀고 어디 놀러 예. 가고 하는 예. 것처럼 저는 예. 그걸 서핑으로 한 거예요. 예, 예. 그렇게 그냥 재밌게 하다 보니까 막 주변에서 잘한대요. 뭐 잘한대요. 그때 제가 이제 유일한 20대이기도 했고 제가 예, 그 예. 시작한 그룹에서 예, 예. 사람들 이렇게 키우고 싶었는지 제가 예. 진짜 잘한 건지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니까 저도 좋아서 계속 하다 보니까 뭐 실제로 잘하게 되고 예, 예. 대회 한번 나가봐 해서 나갔는데 1등 그냥 해버리고. 아, 이거 되게 이상한 얘기입니다. 그냥 나는 공부 안 했는데 저절로 뭐 시험을 봤더니 수석을 했어요. 그런 얘기 같은데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아, 그 좀 진짜로 느낌 좀 저는 쎄합니다. 진짜 서핑 나 선수가 되고 싶어 막 서핑 잘하고 싶어 하면서 막 공부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엄청 즐겼죠. 엄청 좋아해서 계속 그냥 하다 보니까 잘 된 케이스. 저기 웰페이스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말씀하시 좀 쑥스러우시죠? 네. 그러니까 그 양양 인구 해변이랑 죽도 해변이랑 어느 해변이 파도가 더 좋을까요? 지금 시기로 특정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되게 애매한 게 이제 죽도해변, 인구해변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예, 예. 근데 진짜 죽도가 좋을 때도 있고 예. 인구가 좋을 때도 있어요. 아, 해변 방향이 조금 달라서 아. 파도가 이런 쪽 방향으로 들어온다. 예. 그리고 막 좀 크게 들어온다 하면 인구해변이 더 좋고요. 인구해변이 예. 좀 깊어서. 예. 죽도해변은 이게 정동 방향으로 파도가 들어올 때 좋은데 또 어디가 딱 좋다라고 말하기는 와, 좀 어려워요. 또 날씨와 기상이 나오는군요. 와, 훌륭하십니다. 하지만 전 죽도해변 추천. 제가 죽도에서 많이 타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예. 제가 어떻게 저희 되게 전문가를 모셨다는 게 팍팍 느낌이 납니다. 예. 와, 여기 이 사진들은 뭐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사진이 너무 멋있는데요. 워낙에 와. 이건 어디예요? 사진? 왼쪽 그 서핑하는 예. 사진은 호주의 누사라는 지역이고요. 예. 그 다음에 오른쪽 거는 그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미인이어서 더 사진이 빛나는 것 같습니다. 웃어서. 그러니까 서핑의 매력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진을 제가 고른 이유도 예. 서핑이랑 관련 없는 사진이긴 하지만 바다에서 제가 서핑을 하면서 진짜 온전한 그런 즐거움, 예. 순수한 그 어린 아이 같은 웃음을 찾았달까? 좀 약간 성인이 되고서 사실 그렇게 웃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런
뭐 목적 없이 그냥. 네. 근데 서핑을 하면서 그런 즐거움을 알게 됐고, 그러면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파도 딱 탔을 때 네. 그냥 살면서 전혀 이런 느낌은 느껴보지 못한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냥 구름 타고 쭉 가는 느낌? 저도 한 번 서핑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떠셨어요? 딱 쓰니까 이게 되게 처음 느껴보는 미묘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뭐 다른 뭐 제가 스키도 타보고 뭐 스케이트보드도 좀 타본 적 있고요. 지면 밑에서 꼭 속도가 빠르다기보다는 꼭 속도가 제가 뭐 잘 못하니까 한 번 간 거니까. 근데 이게 미끄러진 느낌이 되게 오묘하더라고요. 맞아요. 또 이게 그 자연에서 네. 그냥 뭐 기계로 막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예. 그냥 온전히 그냥 보드랑 나만 있는데 그 파도 딱 타고 갔을 때 뭔가 막 네, 설명할 좀, 수가 없어요. 되게, 네. 되게 좀 특별한 느낌이었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되게 맞아요. 특별한 느낌이었던 건 맞는 것 같고. 근데 서핑 보면은 근데 서핑을 하시면서 가치관도 바뀌셨다고요? 그러니까 가치관 이게 어떻게 바뀌신 이게 걸까요? 서핑이 단순히 재밌어서 네. 하는 것도 처음에는 맞아요. 네. 처음엔 맞는데 이게 처음엔 막 균형 잡기도 어렵고 파도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지도 모르겠고 네. 패들 막 팔 힘들어 죽겠는데 막 앞으로 안 가지고 내 맘대로 안 되는데 어느 순간 뭐 파도가 딱 나한테 맞는 파도가 왔을 때 내가 그걸 타면 너무 좋은 거예요. 파도 너무 클 때는 또 내가 너무 힘들고 나한테 맞지 않는 파도가 왔을 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서핑을 하면서 약간 인생의 교훈이랄까 그런 것도 비슷하게 근데 느끼면서 뭐 제가 나이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 건 아니지만 좀 젊으신 분이신 것 같은데 저보다 더 진짜요. 성숙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이에요. 인생 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유명한 거 막 뭐 기회가 뭐 준비가 되어 있으면 기회를 잡아라. 뭐 아, 파도가 칠 때 예. 파도와 예. 싸우려 하지 말고 약간 이런 것들이 그 교훈을 받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이제 가치관도 바뀌고 좀 얻는 게 많죠. 정신적으로도. 저는 그러니까 제가 저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의사로서 한 길 걸어왔고 어떻게 보면 그렇긴 한데 보통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일반인으로서 그러니까 얼마 전에 피아니스트 이민탄 군의 인터뷰를 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게 나이와 상관없이 그 어떤 부분을 절실하게 추구하는 사람들은 도달하게 되는 선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진아님 말씀에서도 그런 게 조금 느껴지는 것 같고요. 아까 진아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결국 취미,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에서 진아님이 표현해 주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결국 내가 나를 잊을 수 있는 것. 맞아요. 완전 집중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이 바뀌었죠. 처음 디자인 학생 때는 막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 남들이 좋다고 하는 막 회사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집도 막 있어야 될 것 같고, 막 예쁘게 막 네. 하고 다녀야 되고, 피부도 하얘야 되고, 막 그런 기준들이 좀 네. 남한테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온전히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이런 거를 생각할 겨를 많이 없는데, 서핑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만 딱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네. 원하는 거에. 그러다 보니까 뭐 피부가 까맣든 주변에서 뭐니 너 시집 어떻게 갈 거니 막 하고 난리를 쳐도 그냥 나는 서핑이 좋으니까 하게 되고 그런 네. 면에서 좀 서핑 스포츠로도 좋지만 그런 게 저는 많이 바뀌었어요, 인생이. 예, 그러니까 제 느낌도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취미의 기본적인 조건은 기존의 나를 잊을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되게 느낌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제가 비욘디에서 여러 제 친구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등산하시는 분, 사이클 하시는, 수영하시는 분들 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내가 좋아하는 일의 첫 번째 조건은 그거를 할 때 다른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어떤 그런 활동들이나 그런 것들이 자기한테 맞는 활동이고 자기가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취미인 것 같더라고요. 보통 달리기 좋아하는 친구들도요. 얘기하면 달리면 아무 생각이 안 난다고 합니다. 사이클 좋아하는 친구들 사이클 할 때 아무 생각이 안 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 생각이 안 날 수 있게 마음이 정화되는 효과를 운동에서 여러분들 다 찾아보셨으면 하고요. 우리 진아님 같은 경우는 그 와중에서 그 운동에서 특별한 성과가 있어서 그 운동을 계속 하게 되셨으면 행복하신 거네요. 그쵸. 진짜 부럽습니다. 행복하죠. 저는 저는 그런 사람이 저 꿈도 못 꿔봐가지고요. 아니 또 죄송합니다. 하는 길로 의사 되셨으면 또 아, 성공하신 거죠. 또 근데 다른 분야에서. 보통은 그러니까 일에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그러니까 반복적인 숙달과 그런 걸 통해서
인정을 그러니까 재능을 인정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노력과 결과로서 인정받는 부분이 상당히 좀 크고 의사란 직업은 언제나 겸허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좀 요구를 받습니다. 그게. 수술하면서 아무 생각 안 들으시잖아요. 집중하시잖아요. 아, 제가 평소에 하는 말 있습니다. 내가 의대 서전으로서 잘 행복하다는 점은 인생이 짧아지는 게 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술은 아무리 오래 걸려도 시간이 진짜 빨리 가는 것 같거든요. 시간이 그냥 삭제가 됩니다. 수술할 때는. 근데 그게 인생을 좀, 인생이 좀, 시간이 좀 빨리 간다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농담처럼 하긴 한데, 제 방송이 아닌데, 진아님 그런 거 물어보시고. 아니, 궁금해서요, 궁금해서. 아니, 그러니까 제이님이 물어보셨네요. 그러니까 서핑 관련된 일 이외에 그 다른 직장 생활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있죠. 저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제가 서핑을 하다가 네. 아니, 디자인을 하다가 서핑을 해서 진로를 네. 서핑 쪽으로 바꾼 건데 아무래도 이게 아까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디자인 이 네, 배운 능력과 게. 배운 것과 이런 쪽으로도 나는 해보고 싶은 거지. 근데 네. 그러던 찰나에 이제 그 배럴 제가 선수로 후원해 주시던 예, 브랜드에서 이제 제의를 해주셨죠. 그러면 우리 음. 마케팅 팀에서 디자이너 필요한데 아. 디자이너 한번 일해볼래 해서 회사 생활을 했었죠. 2년 정도. 와우, 그러면은 뭐, 그것도 그럼 그 의상 쪽이셨나요? 저는 그래픽 디자인 오케이, 마케팅 파트의 디자이너로 오케이. 했었어요. 네, 지금 2021년 국가대표 상부위군이 맞으신 거죠? 네 맞아요. 그래요. 아우, 사진 너무 좋은, 제가 너무 귀한 분이랑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제가, 와, 이거는 아시안 서핑 투어 우승,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더니 우승이 되든가요? 그렇다는 얘기죠, 지금 말씀하시는 아니 거에서 그렇게 보니까. 얘기하니까 진짜 약간 재수없긴 한데 근데 진짜 맞아요. 아. 아니 근데 이거는 사실 뭐 그렇게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많이 노력을 했죠. 왜냐면은 저는 뭐 대학생 때부터 매주 뭐 다른 거 안 하고 뭐 수업 끝나면 매주 가서 막 서핑하고 뭐 겨울 방학마다 막 어디 가서 막 연습하고 근데 그게 막 연습 이런 게 아니고 좋아서 그냥 하다 보니까 계속 열심히 하다 제가 보니까 말씀 재밌게 들었지만 진아님처럼 좋아하시면은 이게 연습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노력했다는 생각을 안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서만 했다고 기억이 될 정도로 그거 했던 순간을 즐기셨기 때문인 거지. 저렇게 성과를 내시는데 절대적인 시간과 노력이 없이 될 리는 없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는 제가 막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어요. 예, 예. 네, 그렇게 막 이게 왜 안 되지? 막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지쳐가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냥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우승을 꼭 했어야만 한 상황이 아니라 즐기는 아니었어요. 와중에서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건지 테스트 해보겠어 나간 맞아요, 대회에서 맞아요. 아시아에서 우승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 이게 제가 외국의 대회를 나간 게 처음이었어요. 예, 예. 그 저는 이제 한국에서 1등 하는데 아시아 투어 우연히 운 좋게 나가게 돼서 예, 뭐 예. 그런 후원 받아서 나가게 된 거예요. 그 나간 것만으로도 너무 좋고 아시아에 있는 선수들 보고 막 예선 통과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 했는데 예, 예. 요새는 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또 그래서 난 진짜 할 거 다 했다 하고 경기를 했더니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막 진짜 말도 안 되게 잘 타는 사람이랑 또 결승을 붙었는데 저는 이미 다 이뤘으니까 마음이 너무 편했던 거예요. 예, 예. 근데 이 사람은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안 되니까 너무 긴장을 많이 했던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냥 탁 그게 운이 좋아서 우승을 탁 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약간 정신적인 그런 멘탈이 중요하지 않나. 마음을 내려놨기 때문에 좀 이런 게 운이 좀 잘 맞아서 그렇게 됐지 않나. 아, 그러시구나. 최대 운이에요. 너무 그러니까 동화 속 주인공 같습니다. 저기 화면 좀 크게 바로 보여주시겠어요? 저기 아시안 서핑 투어 2017년이라고 써 있는데 저게 지금 벌써 팀이 우승을 한 건가요? 저렇게 되어 있으면? 아니요, 저기 제 왼쪽이 예. 여자 숏보드 부문 1등 한 부분별, 금발의 예. 선수고 저분 어느 나라 분이셨어요? 정확히 숏보드는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예. 맨 오른쪽이 할리 잉글비라고 호주에서 호주 선수인데 예. 굉장히 유명한 그냥 세계 챔피언 뭐 이런 되게 잘 타시는 분인데 그분이 또
여기에 나오신 거예요. 예, 예. 우연히 발리에 있으셔가지고 예, 예. 그래서 나가서 1등을 했는데 이제 너무 저는 영광스럽죠. 그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와 예, 예. 나 따위가 같이 예. 남녀 1등을 했다니 이게 되게 저한테는 의미가 깊었죠. 와, 주변에 서핑 좋아하는 분들한테 신화적인 존재일만 하네요. 첫 해외 한국인 우승이었으니까 해외 대회에서 멋있습니다. 자랑 아, 자랑만 하게 되네요. 하실만 하죠. 예, 국가대표 선발전 모습인가요? 네, 맞아요. 국가대표 선발전 때 이제 3위 해서 동메달 따서 상비군 했었죠. 근데 보통은 이렇게 운동하시다 보면은 그러니까 뭐 진아님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다치고 그런 분들 좀 많이 보시지 않으세요? 많아요. 많다고 얘기하면 또 되게 위험한 것 같긴 한데, 뭐, 스케이트보드나 스노우보드, 스키, 뭐 이런 거보다는 좀 덜해요. 왜냐면 넘어져도 물이니까. 예, 예. 네. 근데, 저 때도 제가 보드가 부러진 날이었어요. 국가대표 선발전이었는데, 예, 예. 연습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파도가 그날 정말 컸거든요. 예, 예. 파도에 맞아서 부러진 거예요. 와우, 그럴 수도 있나요? 보드가? 그래서 실제 대회 때는 제 세컨보드로 출전을 했었는데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 파도의 힘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그냥 물에 잘못만 말려도 그러니까 이렇게 물 안에 세탁기 당한다 그래요, 사람이. 예, 예. 그렇게만 돼도 뭐 허리라던가 팔, 어깨, 탈골 이런 위험들이 있고 안 예, 좋으신 분들은. 예, 예. 근데 그러면서 제일 많이 다치는 것들은 이제 보드에 부딪혀서 다친다거나 그런 예, 예. 거죠. 와. 파도가 그렇게도 강력하군요. 강력해요. 네. 옛날에 그 영화, 폭풍소라 영화 속에 나온 그런 파도는. 맞아요. 그런 거는 좀 이제 다른 분야? 예. 어떻게 보면 너무 익스트림한 쪽이라서 그거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진아님은 뭐 불편하다, 어디 다쳤던 적은 실제로 걱정되셨던 적은 없으세요? 있었어요. 저도 이제 뭐 턴 기술을 연습할 때 발목을 좀 삐끗하거나 아니면 이제 같은 동작만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서핑보드에 엎드려서 패드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허리를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럼 기립근이 많이 발달이 돼요. 서퍼들은 기립근이랑 광배, 뭐 삼두 이쪽을 되게 많이 쓰는데 그걸 너무 많이 써서 그런지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광배랑 기립근이 많이 발달하시면은 목은 안 아플 것 같은데요? 서퍼 보시는 그쵸. 기립근이랑 광배가 없는 사람들은 목이 아파요.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제가 뭐 기회 되면 몇 주 있다 재활해서 말씀드릴 생각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기립근보다도 광배근이 잘 발달돼 있어야지 결국 견갑골의 포지션이 좋아지고 머리 위치가 제 위치로 가거든요. 결국 제가 얼핏 이해하기로는 서핑이라는 게 결국 그 임밸런스 속에서 밸런스를 잡는 거기 때문에 축이랑 코어가 아주 발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꼭 이렇게 치는 동작에서도 그렇긴 하겠지만 서 있는 형태에서 기본적인 자세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잘 정렬이 돼 있어야지 그러니까 아마추어 분들도 서핑을 잘 하실 수 있고 프로로도 좀 더 대성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초보자들을 위한 팁은 요새는 나중에 좀 더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네. 서핑 유학을 가셨어요? 그러니까 뭐 국내 아시아를 제패하고 이제 세계로 나가시는 건가요? 맞아요. 진짜로. 아시아 해봤겠다. 예. 꿈이 막 커지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 그 배럴 회사를 다니고 있었을 때인데 막 엉덩이가 근질근질한 거예요. 나 지금 예. 선수로 막 세계적으로 막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회사를 2년 다니던 거 그만두고 호주로 떠났어요. 예. 호주로 떠나서 대회도 나가고 뭐 이렇게 많이 배웠죠. 예. 그런 서핑 선진국이니까 예. 호주가. 예.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갔었어요, 서핑 유학을. 서핑 유학. 네. 그러니까 서핑 선진국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서핑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 예. 역사가 서핑을 예. 처음 시작한 지가 뭐 그래봤자 뭐 한 세대 뭐 두 세대 정도 되는데 서핑은 호주는 제가 가보니까 너무 놀란 게 그냥 우리나라 아침에 뭐 축구하고 엄마 아빠랑 애기랑 같이 축구하고 할아버지랑 뭐 배드민턴 치는 것처럼 네. 그냥 서핑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가족 아예 라이프 스타일로 그냥 예. 뭐 우리나라는 뭐
젊은 사람들이 하는 핫한 스포츠 이렇게 지금 약간 인식이 좀 있는데 예. 호주는 그냥 애기 데리고 아빠 출근하기 전에 예. 애기 학교 가기 전에 같이 서핑하고 그 다음에 각자 학교 가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또 서핑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애기랑 같이 서핑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기랑 서핑을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뭐 손자랑 같이 뭐 서핑하러 가서 그럼 할머니 서핑하고. 할아버지는 연세가 어떻게? 애기는 어느 정도 되는 사이즈로 그게 가능한가요? 일단은 애기가 예. 5살만 넘으면 돼요. 한 아. 10살 그냥 정말 초등학생 네. 뭐 이런 애들은 그냥 다 하고 아 그래요? 대부분 다 하고 예. 뭐 유치원생 애들 빠르면 엄마 아빠가 서핑에 좀 빠진 사람들이거나 애들이거나 아니면 뭐 할머니 할아버지도 정말 백발 진짜 백발 할머니 그럼 할아버지도 팔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탄다. 그렇죠. 와우 대단하네요. 그러면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였던 것 같아요? 그쪽 좀 지내보시니까. 그 가능한 이유가 예. 그러니까 되게 이거를 스포츠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예. 라이프 스타일로 받아들여서 음. 그냥 취미로 하고 뭐 예. 경쟁하고 막 잘 타고 이런 게 아니고 예. 취미로 하면서 내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조깅하듯이 예. 그런 문화가 이제 잡혀 있는 거죠. 그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그쵸. 그런 조깅이나 우리가 걷기처럼 그런 건강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 맞아요. 분위기가 그렇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럼 서핑의 직접적인 운동 효과가 어떤 게 있을까요? 서핑의 직접적인 운동 효과 일단 코어가 굉장히 잡힙니다. 그리고 자세가 바라져요. 자세가요? 네, 그러니까 막 이제 사무직 이렇게 거북목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서핑은 기본 자세가 이제 이렇게 펴지는 자세가 되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퍼들 보면 이렇게 걸어 다니고 예. 자세가 골아져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는 게 무료하시고 경보에 시달리면서 목이 아픈 직장인들이 서핑을 하면은 스트레스도 펴지죠. 풀고 그쵸. 목 통증도 잡을 확률이 높겠네요.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저는 의사가 아니라서. 아니, 근데 제 생각에는 그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욘디 랭커님이 물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시흥시 웨이브 파크에서 메인 코치이세요? 네, 맞습니다. 그거 아까 좀 더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뒤쪽에 소개 슬라이드 따로 마이크 있나요? 한번 확인해. 예. 잠시만요. 제 마이크가 좀 잘 안 들린다고 피드백을 주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무튼 그러니까 시흥스 웨이브 파크에 그 웨이브 파크에 뒤쪽에 소개가 따로 되나요? 네, 뒤에 나오긴 뒤에 해요. 나오는 네.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이게 제가 얼핏 들었는데 이게 되게 좀 특별한 곳이었던 거 아까 같아서 아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하고. 지금 차례네요, 근데. 그런가요? 네. 잠깐만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웨이브 파크에서 지금 그러니까 인공 서핑장 웨이브 파크라고 말씀하시는데 인공 서핑장이라는 게 결국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인공 서핑장이라는 게? 좀 그러니까 바다의 환경이랑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그쵸. 일단은 파도가 계속 온다. 예. 바다에 서핑하면서 이제 힘든 게 내가 연습하고 싶어서 시간 내서 막 연차 내서 막 힘들게 바다까지 갔는데 파도가 없거나 예. 아니면 내 실력에 맞지 않게 너무 크거나 그럴 때 이제 제일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더 막 안달이 나는 것도 있어요. 내가 예. 하고 싶을 때 하지 못하니까. 예. 그래서 그거 대비해서 언제든지 내가 시간 날 때 가면 내가 원하는 파도를 선택해서 언제든지 탈 수 있으니까 그게 좋고 또 막 사람들이 바다에 많을 때는 좀 경쟁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 왜냐면 서핑은 이제 한 파도에 한 명씩만 타야 된다는 룰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웨이파크 파도는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좋죠. 네, 그러시구나. 여기 양념게장 쿠퍼님이 질문하셨네요. 그러니까 서핑하시는 분들도 눈부심을 많이 호소하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햇빛을 많이 보다 보니까 햇빛이 바다에 비쳐서 그 반사되는 게 눈에 많이 영향을 미치긴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눈이 아프다거나 이렇게
그렇게 느낀 적은 없고 예, 이제 태양 정말 뜨거운 나라 있잖아요. 뭐 예, 하와이라던가 예, 호주라던가 그런 데는 실제로 눈이 아픈 적이 있었어요. 아, 그럼 고글 같은 거 끼고 하시는 거 스키 할 때는 눈이 눈부심 때문에 고글 같은 걸 눈 보여서 고글 많이 끼시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아, 그 정도는 아니시고. 왜냐면 물 안에서 오히려 이런 걸 쓰면 위험할 예. 수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예. 물에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게 이렇게 쓰고 있는 것들이 그쵸, 조금 위험해요. 부담이 될 수가 네. 있어서. 근데 물에 빠지면 서핑보드 잊어먹지 않나요? 저렇게 하다가? 서핑보드랑 내 발목이랑 연결하는 그 끈이 하나 있어요. 리쉬라고 하는데. 리쉬. 아, 그렇게. 그런 이름 부르는 거. 개목걸이처럼 이렇게 발이 묶여 있다는 얘기인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떨어져도 저걸 잊어먹지 않는 거예요. 저는 보면서 제가 걱정했던 게, 물에 빠지면 저거 잊어먹을 것 같은데, 저거 어떻게 주스러 가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면 수영해서 가야죠. 리쉬가 끊어지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아, 끊어지는 경우도 있나요? 있죠. 그러시구나. 강원도 양양의 서퍼 비치는 양양을 국내의 서핑 메카로 맡은 이거. 양양이 유명한 포인트인가요? 그쵸. 양양이 유명한 포인트죠. 그래요? 근데 원래, 그러니까 우리 진아님이 가실 때는 그렇게까지 그때도 넘버원이었나요? 뭐 양양 이분은 그 다른 업체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예. 뭐 1등 공신이다 이렇게 하긴 좀 그런데 양양 지역이 네. 좀 서핑을 붐업 시킨 건 맞죠. 아, 네. 그러시구나. 그래서 호주에서 그럼 얼마나 계셨어요? 호주에서 호주 서핑을? 1년 있었어요. 호주 1년 네. 있으셨고. 그래서 진짜 세계적인 선수들이랑 경쟁해보니까 어떠셨어요? 그 이제 좀 약간 꿈을 이제 이거는 내가 어떻게 막 물론 열심히 하면 되긴 하겠지만 뭐 예, 이렇게 예. 정말 김연아 선수처럼 예. 이렇게 탓하고 싶지는 않지만 내 예. 환경을 예. 정말 쉽지 않겠구나 이게. 예. 그런 벽을 좀 많이 느꼈죠. 제가 얼핏 느끼기에는 제가 서핑이라는 게 결국, 임밸런스에서 코어를 잘 유지한 채로 밸런스를 잡기 위한 운동이기 때문에 저는 타고난 것도 중요하지만 전 조기 교육이 되게 중요한 스포츠일 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결국은 이게, 서핑에서 필요한 특정한 근력이 있기보다는 이게 발로 코어를 잘 잡고 물을 잘 읽는 능력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오, 정확하시네요. 발로 물을 잘 읽는 능력이고,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코어가 아주 단단하고 자세가 발라야 되지만, 선천적으로 물에 가장 익숙한 사람이 가장 잘 활동을, 절대적인 우리 만시간의 법칙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냥 절대적인 시간이 상당히 필요한 스포츠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러면은 그럼 호주에서 결국은 호주 다음에 이제 국내로 다시 오시게 된 건가요? 그렇죠. 호주에서 큰 깨달음을 얻으셨네요. 결국은 서핑이 내가 원했던 서핑의 진정한 모습을 찾으신 거잖아요. 평생 할 수 있고 내가 가졌던 것에. 그쵸. 좀 생각이 크게 바뀐 게, 그러니까 저는 난 서핑 선수, 세계적인 선수가 될까, 스포츠 막 이렇게 하면서 예. 간 거죠. 호주에 네. 갔는데 내 눈앞에 펼쳐진 거는 아이와 가족들이 그냥 서핑을 하고 너무나 그냥 생활로 예.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제 충격을 받았죠. 서핑이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게 아닌가 보다. 서핑이 진짜 이런 라이프스타일이구나. 이런 좋은 문화를 그러니까 내가 선수로 사실 계속 도전도 물론 해야겠지만 포기한 거는 아니에요. 예.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좋은 문화를 좀 한국에도 좀 알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결국은 지속 가능한 또 다른 스포츠의 형태를 원형을 보셨다. 내가 좋아하는 서핑의 부분이라는 게 내가 봤던 서핑의 부분이 좀 일부분만 본 거였고, 서핑이라는 게 원칙적으로 조금 더 넓은 부분을 포괄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맞아요. 그 넓은 부분까지 포괄할 수 있는 또 다른 의미의 더 큰 서퍼가 되겠다. 네네네. 그런 생각을 네, 하셨다라고 맞아요. 저는 이해가 됩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지금은 우리나라 국내 서핑 포인트들이 젊은 사람들이 핫한 인스타나 그런 거 좀 핫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우리 진아님이 만들어가고 싶어 하는 우리나라 서핑 문화는 좀 더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맞아요. 좀 더 편하고 부드럽게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성이 존재하는 그런 서핑 문화가
국내에 좀 도입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하고 계신 거죠? 맞아요. 그게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여기 웨이브파크 나왔네요. 웨이브파크. 네. 저 웨이브파크 안에서 저렇게 파도가 치는 건가요? 네, 맞아요. 네. 와, 저런 파도도 이게 인공적으로 저렇게 네, 맞아요. 와. 그러니까 작은 파도, 초보자들 배우기 좋은 작은 파도부터 이제 상급자들 타는 큰 파도까지 다 나오고요. 저기 아래 이제 예. 왼쪽 사진 예. 보면은 예. 저렇게 그냥 야외에 있는 예. 파도 풀장이에요. 그 대신 서핑하기 좋은 파도가 만들어지는 곳이죠. 제이님이 물어보셨는데요. 서핑을 즐기려면 피부 타는 건 포기해야 되나요? 그쵸. 아니라고? 피부랑 머릿결은 네.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 스트레스 받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선크림 막 1시간마다 바르고 해서 지키시는 분도 있는데 네.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하셔도 되긴 하는데 좀 약간 내려놓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우리 지사님 내려놓으셨다는 뜻으로 들리고요. 지금 저렇게 지금 이제 일반 서핑 교육을 하고 계신 거죠? 네, 맞아요. 예. 제가 코치로 일을 하면서 이제 손님들을 제가 가르치는 기회도 있긴 한데, 그거보다는 이제 강사들을 교육하는 그런 역할들을 주로 하고 있어요. 강사들 네, 교육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고, 보통은 그럼 제가 서핑이 어느 정도 좀, 물론 우리 진아님 같은 분들한테 배울 필요도 있겠지만, 제가 아까 이 웨이브파크가 저는 국내 하나밖에 없는 곳이어서, 실내에서, 꼭 바다를 가지않고 할 수 있는 곳이어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꼭 우리가 서핑을 하려면 꼭 어떤 바닷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 못 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 진아님도 계신 곳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는 저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로 강사들을 교육을 많이 하신다고요? 네, 맞아요. 강사들 이제 서핑을 해봤던 친구들이나 서핑을 한 번도 안 해본 친구들도 여기에 들어와서 네. 서핑을 하는 법도 가르치고 서핑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도 가르치고 수상 인명 구조하는 것도 가르치고 이제 라이프 가드도 같이 하니까 네, 그런 거를 주로 하죠. 네. 그럼 제가 진아님이 유튜브 영상 보면서 되게 좀 감명 깊었던 거는 진아님이 서핑을 잘하기 위한 지상 운동을 어떤 것들을 하신다고 좀 보여주신 영상을 봤어요. 그런 걸 보면서 결국 진아님이 하고 있는 서퍼로서의 본질적인 운동이 뭔지를 제가 좀 보고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서핑을 잘하기 위한 지상 운동은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서핑을 할 때 이제 테이크오프라고 해요. 서핑 보드에 일어나는 동작, 약간 버피 같은, 슬로우 버피 같은 그런 거를 이제 그 대신 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연습을 좀 반복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초보자들에게는. 예.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기립근, 광배 키우는 그런 운동들. 그리고 그렇게까지 과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그냥 어느 정도의 근력만 갖추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좌우 예. 로테이션이라던가 아니면 밸런스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좋죠. 보통은 제가 지금 진아님 말씀하신 초기에 패들링을 하는 과정에서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근력을 어느 정도 단련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고, 뭐냐 젊은 여성분들 같이 기본 근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 중에 스케이트보드랑 완전히 다르지 않나요? 스노우보드랑? 완전히 다를 것 같은데요? 보드니까 비슷하긴 한데 이제 그런 말들 많이 해요. 서핑이 보드 판때기 예. 분야의 끝판왕이다. 예. 그리고 이 스케이트보드랑 스노우보드가 서퍼들이 파도가 없을 때 연습하기 위해서 생긴 거거든요. 그래요? 네, 맞아요. 서퍼들 파도가 없으면 할 게 없으니까 지상에서 어떻게 연습하지 하면서 스케이트보드가 생겼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설도 있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스노우보드나 이런 건 발에 붙어 있고 뒷중심을 주로 주는데 서핑은 이제 앞중심이고 근데 물론 밸런스 잡는 거는 있어서는 같은데 좀 다르긴 하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보통 저도 다 한두 번씩은 다 해봤는데 제 느낌으로는요 기본적으로 서핑은 스케이트보드랑 스노우보드는 그렇게까지 코어 운동이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듭니다. 보통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코어를 잘 쓰는 게 유리하지만 그렇게 크리티컬하지는 않은데요. 서핑은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물 자체의 파도의 환경이나 높이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코어를 아주 잘 유지를 하면서 임밸런스를 견딜 수 있는 상체 및 하체 연결이 필요한 운동입니다. 보통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이 스케이트보드나 스노우보드랑은 조금 그러니까 그 비슷한 기구를 쓰는 거지만 활용해야 되는 능력이 매우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제가 진아님이랑 얘기하는데 서퍼들은 제가 저도 진아님이랑 같이 진아님이 사진 몇 개 보여주셔서 봤는데 좋은 서퍼들이 결코 몸이 우락부락하거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안 그래요. 네. 서퍼로서는 어떤 체형이 좋을까요? 체형. 그러니까 뭐 운동 막 많이 하고 근육이 막 많으신 분들은 네. 오히려 잘 못 하세요. 왜냐면 뻣뻣하니까 서핑은 되게 유연해야 되는 스포츠거든요. 그래서 몸이 유연하고 그 다음에 밸런스가 좋고 순발력이 좀 좋은 사람, 그런 사람 좋고 물을 좋아하는 사람. 그런 게 오히려 더 뭐 스케이트보드 잘 타는 사람, 스노우보드 잘 타는 사람보다 물을 좋아하고 파도를 좀 잘 이해하고 순간적인 밸런스를 잘 잡는 사람 그런 게 어떻게 더 지금 좋아요.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결국 이게 서핑을 오래 연세 들어서 할 수 있는 이유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보통 근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 물을 잘 이해하고 자기 몸의 밸런스가 괜찮기만 하면은 좋은 서퍼가 되는데 충분한 조건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서핑이라는 운동을 뭐 이렇게 밖에서 보는 이렇게 화려한 뭐 그런 형태로만 보는 게 아니라 서핑이라는 게 건강을 그러니까 오랫동안 서핑을 한번 배워두면 평생 자기 건강을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자기 건강을 돌볼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물론 서핑도 정말 과격하게 막 젊은 사람들만 좀 할 수 있는 체력이 좀 받쳐줘야 할 수 있는 기술들도 있지만 그걸 굳이 안 해도 파도 타고 쭉 가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도 막 희한하게 타려면 탈 수는 있지만 뭐 나이 들어도 탈 수 있는 것처럼 한번 배워놓으면 서핑도 정말 편하게 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전거 익스트림 스포츠의 자전거 타는 방식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로드 타는 방식도 있고 그냥 여러 가지 크루징 하는 거죠. 그런 방식도 있기 때문에 서핑이 기본적으로 갖는 게 꼭 그런 화려한 서핑뿐만 아니라 서핑이 훨씬 더 폭넓게 즐길 수 있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다라는 느낌을 좀 그런 느낌으로 저는 네, 이해가 맞아요. 되는데 맞아요. 서핑할 때 구명조끼가 필수인가요? 아니요. 구명조끼 필수 아니에요. 왜냐면 보드가 있기 때문에 네. 보드랑 저랑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네. 구명조끼가 있으면 오히려 보드 위에서 일어나고 하는 게 힘들고 서핑이 물 안에서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네. 보드 위에서 이제 제가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구명조끼 필수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드가 보드가 안 가라앉으니까 보드를 잡으면 물에 뜰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수영을 못 하더라도 서핑은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물에 빠지면 리시 잡아당기고 보드 위에 다시 올라가면 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우리가 서핑을 물 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서핑은 수영을 잘하는 게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그게 꼭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서핑을 시작해도 되는 건 맞나요? 맞아요. 왜냐면 제가 그랬어요. 저 수영할 줄 몰랐어요. 진짜로요? 왜냐면 처음엔 서핑이 다 발 닿는 데서 해요. 네. 그래서 수영할 일이 없고 네. 그리고 뭐 깊은 물에 가더라도 물에 빠져도 리시 잡아서 보드 위에 올라가면 되니까 수영을 막 하지는 않아도 되는데 잘하면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해요. 잘하면 도움이 되긴 하는데 네. 수영을 못한다고 내가 수영을 못하니까 서핑을 못한다 생각할 필요는 없다. 전혀. 없다. 많이들 물어보세요. 저기 뭐 재밌는 질문들 서핑하시다 만난 해상 동물 중에 가장 거대했던 동물이 어떤 건가요? 물어보셨는데. 서핑 하다가 만난 거는 뭐 거북이 돌고래가 제일 컸고 바다에서 제가 직접 물에 있으면서 이제 예. 만난 거는 예. 제가 서핑하고 집에 가는 길에 본 건 고래가 제일 컸어요. 호주에서. 무섭진 않았나요? 고래는 뭐 제가 물 밖에 있었으니까 안 무서웠는데 예. 돌고래는 진짜 무서웠어요. 상어인 줄 알고. 진짜 많이 무서웠어요. 놀라셨겠네요. 네. 이게
그 진아님 유튜브 그러니까 요새는 워낙 일이 바쁘셔서 자주는 못 올리시는 것 같은데 제가 서핑 매니아 분들은 거의 다 이 유튜브를 알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서핑에 대한 너무나도 친절하고 너무나도 자세한 정보들이 많아서 제가 보고 되게 깜짝 놀랐었거든요. 소개 좀 해주세요, 진아님. 아, 또 홍보를. 아, 아닙니다. 이거 소개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거는 진아님이 그 서퍼들한테 안전하게 서핑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기 위한 진아님의 진심이 느껴지는 맞아요. 사이트였던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제가 시작한 게 호주에서 시작한 건데, 예. 호주에서 서핑 그러니까 서핑 강의 같은 것도 올리지만 예. 그냥 도움되는 정보들 있죠. 뭐 서핑 예. 어디서 하면 좋고, 서핑할 때 뭐 어떤 거 입으면 좋고, 뭐 이런 것들 그런 정보들을 좀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사실 이거는 뭐 좀 TMI이긴 한데 제 그 유튜브 이름이 진아 서퍼가 아니라 서핑 전도사였어요. 제가 서핑을 너무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예. 그래서 그렇게 이름 지었는데 약간 좀 어감이 좀 지금 이름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좋지 않다 예. 해서 바꿨는데 어쨌든 예. 제 그 목적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서핑을 좀 많이 알리고 하고 싶어서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많이 봐주세요. 기존에 지금 많이 못 올리고 있는데 기존에 올렸던 영상들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좀 시간을 내서 계속 더 서핑 강의라던가 제가 뭐 서핑하는 영상이라던가 그냥 라이프스타일로 제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살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공유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우리 진아님이 할머니가 돼서 서핑을 즐기는 우리나라의 에스타대가 될 것 같습니다. 아우, 그게 이제 제 꿈이죠. 그런 거 보고 저도 와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는 건 저런 거구나. 그리고 내가 좀 꽂혀 있었던 거는 막 내가 더 탈 거야. 내가 파도 하나 더 타야지. 내가 제일 좋은 파도 내가 타야지 하는 모습이 아니고 정말 잘 타는 사람들인데 멋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서퍼들이 좋은 파도 있으니까 너 가. 보내주고 양보하고 약간 이런 걸 보면서 저게 진짜 멋있던 서퍼다라는 거를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나도 좀 그런 사람이 좀 돼야겠다. 그런 문화를 좀 한국에 또 많이 정착시키는데 좀 이미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 많지만 저도 좀 한 몫이 돼야겠다라는 생각? 네, 그게 꿈이에요. 제가 이제 방송 정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 네. 제가 여전히 맨날 제가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님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생각이 오늘은 더 특별히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의사로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과 같이 방송을 보내는 게 이분들이 얼마나 이 운동들을 이런 신체 운동을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좀 느끼셨으면 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도 건강해질 수 있는 운동들을 이분들처럼 사랑하면서 해줬으면 하는 제 작은 바람이고요. 오늘 진아님의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저는 정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아님 마지막으로 오늘 그냥 여러분들한테 서핑을 다 하시라고 좀 유혹하는 말씀을 부탁을 좀 드릴게요. 유혹하는 말. 진짜 서핑 근데 진짜 꼭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안 해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죠?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그럼요. 예. 진짜 꼭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저는 제 하나의 인생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인생이 서핑하기 전이랑 후로 딱 나뉘어요. 그 전의 삶이 그냥 생각해보면 내가 서핑을 안 했으면 이 즐거움을 모를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제가 느끼고 있는 걸. 그러면 진짜 너무 끔찍하고 생각도 하기 싫고 너무 불행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나름대로 행복을 찾아서 하겠지만 이 즐거움을 아는 게 너무 크니까 이거를 저는 진짜로 제 가족들, 제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막 추천하고 꼭 해보라고 저는 추천하는데 여러분들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저만 드리면 수영을 못해도 배울 수가 있고요.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돼서 배워도 30년은 더 할 수 있는 운동이랍니다. 맞아요. 되게 매력적인 운동이고 건강해진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인 것 같습니다. 애기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하고. 토요일 3시 너무 여러분들, 그러니까 진아님 오늘 출연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좋은 운동 많이 접하면서 좀 더 건강한
주말 보내셨으면 합니다. 오늘 그리고 귀한 시간 내준 진아님께 감사하고 시청해준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이렇게? 네. 이거 할까요, 이거? 이거 그렇게 하나요? 이거 이렇게 예. 서퍼들이 하는 아, 인사, 그런 거요? 알로하, 알로하? 샤카라는 사인인데, 예. 이 인사로 그냥 쓰면 돼요. 아 이렇게 하는 건가요? 뭐 사랑한다는 뜻도 되고, 사랑합니다 고맙다는 뜻도 할까요? 되고,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야, 같이 사랑해요. 하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